나를 둘러싸고 있던 보호막을 벗어나 사회로 나갈 때 수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수단은 보편화된 종이 몇 장뿐이다. 이력서라는 이름의 자기소개서, 그러나 실상은 종이 위 딱딱한 문장들. 그것들은 단 한순간에 나를 대변하고 타인이 보는 나의 가치가 된다. 무한 경쟁 사회 속 그 종이는 차마 정의 내리지 못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허무하고 허탈하지만 대다수가 그것에 앞으로의 인생을 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조작이 존재함을 용납하지 못한다. 교수든 장관이든 서로 대통령 후보든 그 누구라 해도 다수 국민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은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 공정, 상식을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되돌리겠다는 법치, 공정, 상식은 무엇일까? 지금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것은 정책, 공약, 대선 주자들의 의혹 따위가 아니다. 윤석열의 배우자이자 영부인 후보 김건희의 역대급 교육 사기와 양파 같은 의혹들이 대선을 뒤흔들고 있다. 한 권의 책인 것 마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진다. 다음 날이면 또 단독을 내건 김건희 의혹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의혹들이 너무 많아 정확한 개수를 알 수가 없다. 아니, 실은 학령 위조만 19개까지 세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그의 의혹들에 질려 새는 것을 관둔 참이다. 나무위키에 실린 김건희 논란의 목차들을 먼저 보자. 접대부 의혹 논란, 논문 관련 논란, 결혼, 동거 관련 논란, 학력 및 경력 증명서 허위 기재 논란, 위증교사 논란, 전공서적 번역 오류 논란, 코바나 컨텐츠 허위 전시 이력 기재 논란, 공흥지구 공공개발 투자금 8억 조달 투자 부정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세금 체납 및 주택 압류, 채무 변제 법원 명령 불이행 논란, 건강보험료 월 7만원 납부 논란, 윤석열 서울지검장 임명 이후 급여 10배 논란,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 개사과 사진 SNS 게재 직접 관여 등 김건희 실세론. 의혹 목차만 15개인데 다 정리하려 들면 끝도 없을 테니 사생활은 잠시 미뤄두고 논문 관련 논란과 학력 및 경력 증명서 허위 기재 논란, 허위 이력 논란 등만 살펴보자. 논문 관련 논란에는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시절 논문 표절 논란과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이 있다. 김건희의 박사과정 시절 논문들은 총 3편으로 2007년 발표한 2편의 학술지 논문과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 논문이다. 통상 논문 통과 기준이 되는 표절률은 15% 정도다. 통상 카피킬러 기준 논문 표절률이 10%, 15%를 넘으면 그 논문은 반려된다고 한다. 김건희의 학술지 논문을 표절 검증 시스템인 카피킬러로 검증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비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의 영문 제목을 보면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라고 번역해놔 조롱거리가 되기로 했는데, 이는 김건희가 번역기 등을 통한 기계 번역을 거쳤고 때문에 유지하다라는 단어가 누군가의 이름으로 번역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논문은 기계 번역의 폐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목부터가 엉망으로 번역되어 하나의 덩어리로 옮겨야 하는 것을 n을 사용해 세 단락으로 나누어 옮기는 엉망진창 번역이 됐다. 영문 초록도 엉성하고 두 번째 단락 끝에는 문장 부호도 제대로 찍혀있지 않은 이 논문을 당시 지도교수와 해당 학술지 심사위원들이 아무 문제제기 없이 게재했다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건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또한 표절 의혹에 휩싸였는데, 언론에서 해당 논문을 분석한 결과 아무런 출처 표기 없이 포털 블로그 내용, 네이버 지식인의 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등록된 타 논문의 글을 섞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기사 문장, 해석하기 어려운 비문, 동어 반복 등은 번역기 사용 후 수정 없이 복붙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표절률은 29%. 석사 논문에 비해 심사가 까다로운 박사학위에서 이런 표절률의 논문을 승인해 주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는데, 당시 H컬처 테크놀로지라는 업체가 특허 출원을 낸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마치 본인 저작물처럼 공표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업체 대표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해당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와 김건희의 박사 논문을 비교해보면 25쪽에 이르는 사업계획 홍보자료가 출처 표기 없이 거의 대부분이 논문에 포함되었고 로고와 캐릭터 등 핵심 이미지가 논문에 그대로 삽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업체에 김건희가 기획이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하는데 김건희 본인의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 저작물처럼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다. 또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것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및 저작권이 개인의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도용되는 것은 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 규정 위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021년 7월 7일 국민대학교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국민대는 예비조사 이후 2달 만에 시효가 지나 처리가 불가하다며 김건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 국민대는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김씨의 2008년 논문을 검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시효를 폐지한 바 있다. 국민대의 검증시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김건희가 2007년 제출한 박사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인준한 교수는 5명이다. 그런데 인준 서명을 보면 한 명의 필체로 5명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2008년에 인준된 다른 이의 논문을 보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건희의 논문 표절 의혹은 국민대 논문뿐만이 아니다. 김건희의 모든 경력의 근거가 된 숙명여대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또한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JTBC 취재에 따르면 표절률은 42%, 6개 단어 이상을 베낀 문장들만 찾아봤을 때 논문 총 48페이지 중 43페이지에서 표절 정황이 보이며 전체 382문장 중 250문장가량이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22년 전 석사 논문의 현재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당시 숙명여대의 학칙과 심사 절차에 따라 석사 논문이 인정된 것이므로 22년 전 당시의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논문 표절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교육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본인의 것을 준비한 다른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다른 이들의 경우는 어땠을까? 과거 당시의 기준 및 검증시효가 적용됐을까? 역사 강사 설민석 씨는 지난 2020년 12월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논란이 된 논문은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인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이념 논문이었다. 그렇다면 해당 논문은 몇 년도에 제출된 것일까? 정답은 2010년이다. 가수 홍진영 씨 또한 석사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는데 해당 논문은 2009년에 제출된 것이었다. 심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80년대의 석사 논문과 90년대의 박사 논문에 대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 누구에게도 당시의 기준과 5년이라는 검증 시효는 적용되지 않았다.